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5명 미만으로 16년째 초저출산 국가의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과연 효과적인 자녀 양육의 해법은 무엇인지 한국보육진흥원의 이재인 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양육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 어린이집 보육 수준이랄까요? 보육 질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어린이집의 보육 수준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예. 질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어린이집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린이집 수준이 꽤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평가인증 제도 시행 이후에 어린이집은 괄목할 만큼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요. 아무래도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네. 부모님이라든지 돌보미의 도움을 또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참 부모가 아이 낳기를 좀 꺼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맞벌이 부모들의 예. 아이들을 불편 없이 맡아주기 위해서 예. 시간 연장형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국공립, 공공형은 물론이고요. 예. 최근에는 가정 어린이집들도 그 시간 연장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고 계십니다. 예. 아이사랑 보육 포탈에 예. 정보 공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예. 이런 어린이집을 쉽게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어린 일과 시간보다 긴 시간을 어린이집에 체류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이 편의에 맞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예. 직장의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 위주로 보육 시간을 좀 짜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게 각 부처와의 또 협업이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용하기에 좋고 선생님도 좋고 여러 가지로 소문난 어린이집이 있지 네. 않습니까? 요즘에 워낙 정보 공개가 잘 돼서 그럼요. 그런 어린이집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문도 있고요. 어떻게 쉽게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참 딱하게도 그런 방법은 따로 없고요. 네. 맞벌이 가정은 물론이고 예. 좋은 어린이집 들어가기 위해서 참 기다리는 게 길고 어렵다 이런 예. 말씀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서 대기자를 전산 관리하는 예. 입소 관리 시스템을 입소 대기 관리 시스템을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기자 관리는 조금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지만 전체 어린이집들 질이 좀 좋아져야겠죠. 네. 그래서 어디나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예. 대기자 통합 전산 관리 시스템은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제 보육정책 소관부처이니까 네네. 보건복지부에서 구축을 해서 예.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네. 들어가면 본인이 어느 정도 대기 상황인지 확인할 그렇죠. 수 있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력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네, 앞에 있는 분들이 또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에 그러니까요. 순위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죠. 눈으로 확인할 보이는 수 거죠. 있더라고요. 예, 확인되도록. 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예. 자, 간혹이요. 비리 어린이집 문제가 불거져서 좀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 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일부 어린이집의 그런 문제가 너무 전체 어린이집의 1인 양 그렇게 있을 좀 수 있죠. 과장되게 알려져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법령 규정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정부 보조금 관리 같은 거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있고 예. 어려움도 있고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또 감독 강화를 통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예. 특히 작년에는 어린이집 운영 정보와 그다음에 이런 위법 사실 그 어린이집 명단 공표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요. 그렇죠. 작년 연말부터 정보 공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 공개가 이제 본격화되면 예.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웬만한 사항들이 예. 그 부모님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고 예. 또 상당히 객관적인 정보를 올릴 테니까 예. 비교를 통해서 많이 이게 투명해지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 우려스러운 일들이 보도를 타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긴 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의 질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혜택의 폭도 넓어지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전업주부인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 뭐 너무 편하자고 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눈총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업주부의 경우에 원장님 보시기에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참, 아이의 원령이나 형편에 따라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데요. 네. 어쨌든 지금 어린이집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이 키울 때만 해도 상상을 못하는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최고야.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당한 나이 아이를 보내는 게 맞는데 예. 다만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은 아직 너무 어려서 충분히 집에 데리고 있을 만한 아기들도 보내는 거는 약간은 또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집에서 키우면서 예. 필요할 때 짬짬이 이렇게 뭐 가족 경조사를 간달지 병원을 간달지 이럴 때 짬짬이 아이를 맡기는 이른바 일시보육 네네. 제도가 잘 활성화되면은 주로 데리고 있고 일시보육 이용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시간제 보육, 일시 보육이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시 보육이 없으면 뭐 어쨌든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는 일단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필요하면 내가 데리고 있겠다 이런 네. 방향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적인 미비점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거라고 보고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어린이집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은 이런 부분도 스스로 저절로 많이 개선이 될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네. 자,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뭐 당연시 되고 있고, 아빠들의 보육, 육아를 좀 적극 참여하는 비율도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아직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남성분들, 아빠분들의 인식 변화가 진짜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북구도 지금은 아빠들이 육아휴직 쓰는 거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거기도 상당히 그 노력을 기울여서 이를테면은 육아휴직 중에 일정 기간은 남성들이 쓰도록 할당도 하고 공익 광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은 또 당신이 행복하려면은 아빠들이 초기에 육아를 해야 됩니다라는 광고도 하고 광고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꾸준한 노력 덕분에 오늘 그런 변화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빠의 달 제도를 이렇게 대선 공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들어오면 제도를 활용하면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런 선순환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원장님도 그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위해서 뭐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도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네. 지금 다 대학생들이지만 아이들 키울 때 참 무던히도 애들 아빠의 참여를 독려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크려면은 두 사람의 이 자극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혼자보다라고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뭐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아빠들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빠들은 또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육아 참여에도 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인식 자체가 그만큼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죠. 그 아빠 캠페인에 함께 하신 그 어떤 아빠는 보니까 아이 아빠가 육아에 잘 참여하시는 가정은 일단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 아이가 엄마 옆에 서 있지 않고 아빠 옆에 가더군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다 케어를 하고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변화가 아빠들의 실천이 이제 나타나고 있구나. 그 네. 변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올바른 육아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그럼요. 않나 하는 예.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간혹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보도가 돼서 안타까운데요. 올바른 부모 교육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그게 정말 저희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부모 노릇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는 다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부모 노릇을 잘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취약한 게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전에는 하다못해 조카나 동생 키우는 거라도 이렇게 보면서 자라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이 단촐한 가족에서 자라니까 내 아이가 어린 아이는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네. 더군다나 따로 교육 과정이 있어가지고 부모 교육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이른바 부모 교육 과정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네, 이거를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이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하고 그런 부모 교육이 내용도 저희가 좀 개발에 힘쓰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보면요, 아이를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의 질도 그만큼 좀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보육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각계의 노력이 다 모아져야 됩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이 보육교사의 처우 이런 부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평가 인증이나 이런 보수교육 과정 이제 이 특별 예. 직무 교육 과정 이런 과정을 잘 개발을 해서 교사들의 직무 역량을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네. 보육지원단 이런 제도가 이제 새롭게 운영이 될 텐데요. 네. 이건 뭐냐 하면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모아서 예. 회계 감사도 해주고 또 가끔 또 이렇게 부모가 와서 참여도 하시고 하는 그런 이제 역할, 특히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그 정보 공개가 시행됐다고 했는데 네네. 어린이집 운영의 여러 사항들이 다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예. 그전과는 달리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꽤 소상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그 정보를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좀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이런 것도 부모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쪽으로도 좀 이렇게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처럼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마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유치원도요? 예, 유치원 어린이집도 학부모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네. 관심이 있으면 그만큼 그럼요. 투명한 제도를 통해서 질이 높아질 네.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한국보육진흥원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을 펼치고 있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제일 큰 거는 역시 그 평가 인증 제도를 통해서 어린이집의 돌봄과 훈육의 자세한 부분까지 어떤 게 표준이고 기준이다 하는 거를 현장에 컨설팅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격 검정을 엄정하게 해서 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자격 있는 분들이 투입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시는 교사들의 직무교육을 교육과정을 계속 개정을 하고 개발을 해서 좋은 그 역량 강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예. 네. 다자녀 가정이 요즘은 많거든요. 예. 예, 다자녀가 가구 자녀들을 위한 어떤 보육 과정이랄까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혹시 있는지요? 다자녀까지는 아직 안 해봤고요. 다문화까지 있습니다. 네네네네.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 다문화 자녀나 네네, 다문화 가정의 그다음에, 자녀들. 그다음에 장애아 자녀들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또 특별한 교육 그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직무 교육 과정 개발해가지고 교사 연수를 하고는 있는데 예. 다자녀 아이들을 따로 돌보는 방법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네네.
자, 우리가 이야기 출발점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지금 뭐 우리가 그 양육 문제 등등을 얘기할 때 결국 우리가 저출산 문제 심각성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저출산율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어떤 좀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된 그 예. 좋은 그 보육 서비스의 예. 공급 이런 게 정말 꾸준히 빨리 계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도 이제 아주 급속하게 한국의 재정 투자가 이런 보육 그 예산이 늘어났습니다만 예. 조금 더 갈 필요가 있고 예. 아이 키우기에 어떤 가정이든 별 어려움이 없다 하는 국가들 뭐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이런 데는 국민 총생산의 한 3, 4%를 이런 아동 그 가족 예산으로 씁니다. 예. 우리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1%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이 재정 투자를 하되 이 보육 여건의 현장에 제도 개선을 병행해서 가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출산율도 물가 관리나 어떤 부동산 시장 관리처럼 예. 그 국가의 계속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들어가야 그럼요. 된다.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럼요. 떨어지면 왜 떨어졌냐 분석하고 빨리 네네. 대책을 마련하고. 예, 경력 단절 여성들 요즘 일자리 찾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는데 예. 그 이면에는 또 이 보육 정책이 좀 더 탄탄하게 뒷받침이 그렇죠.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앞으로 또 어떤 포부를 갖고 열심히 나아가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 진흥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이라는 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네. 보육을 진흥하는 기관입니다. 일단은 뭐 평가 인증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평가 자체가 어린이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컨설팅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예. 그다음에 보육의 질에 관련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린이집에서 행복하고 격려받으면서 자라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그런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야 여성들 경력 단절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부모님들께서도 한국보육진흥원에 하는 일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의 이재인 원장과 함께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효과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